다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말 믿음을 주셨던, 심지어 책도 막 사보고 응원까지 하셨던 이런 스레드 친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멍청했다, 내가 바보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속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번에 그 닥터 민지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실존하시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스레드에 지금 나오는 글들을 보니까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UCLA에서 PhD를 획득하시고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증을 얻으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상담소를 열고 책도 내고 온라인으로도 막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보여져요. 하워드 가드너 같은 저도 알만한 교육학에 중요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이분의 책을 극찬했다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레드 활동도 열심히 하셨대요. 굉장히 본인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지혜도 막 이렇게 전해주고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읊은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모든 이력도 거짓, 본인이 하는 활동들도 거짓, 책을 낸 건 사실이에요. 가짜 이력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스레드 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의심을 사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상담소 이런 것들도 다 폐업 신청을 하고 인스타 스레드 다 삭제를 하고 이제 도망가셨다고 하네요. 거짓의 삶을 지켜보는 일은 뭐 저희가 드라마나 창작물에서만 보던 일인데 실제로도 이렇게 일어나니까 너무도 황당할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스레드 친구분들은 적잖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친밀감을 가지고 오랜 동안 활동하면서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아주 고학력자, 좋은 스친이다, 지혜를 나눠주는 스친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더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전문가인 사람에게 대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 더 충격적이게 느껴지나, 왜 친밀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 더 아프게 다가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인사를 열심히 했더니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인사를 많이 하고 저명을 예의 바르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믿음이 형성되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한단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친밀하고 나랑 좋은 관계다라고 형성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과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경험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직간접적인 경험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했던 거는 스레드에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글을 보면서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교류라면, 간접적인 교류는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주는 경험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학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가 인정하는 수단이잖아요. 결국은 고학력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고학력 지향 사회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학력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 되게 큰 사회죠. 학위가 주는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권위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용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특히 이제 집단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가 우대하는 이런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신뢰도를 높게 형성을 하게 되죠. 우대라는 게 단순히 그냥 선호한다를 넘어서서 문화 깊숙이, 역사 깊숙이 위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로부터 공부를 많이 해야만 했고 경쟁이 심했고 그로 인한 보상도 컸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도 자리 잡은 위치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본인의 결과물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출판물이 주는 신뢰까지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이번 일은. 그래서 버젓이 인쇄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인쇄물로 나온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폭풍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출판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 되고 추천사 같은 경우도 다 체크를 해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더 신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실망감들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좀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여겨지는 건 좀 친밀감에서 오는 그 실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라는 게 처음에는 낯설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되지만 서로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면서 저희가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글로써 계속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노하우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들 아니면은 현재 그 사람의 감정들 아니면 가치관, 지혜 등을 공유받으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낯선 사람에서 나의 친구로 벗으로서 관계를 정의 내리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존중도 저희가 더 하게 되는 거죠. 신뢰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쭉 얘기한 것처럼 사회가 우대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표방하게 되면 더욱더 큰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가인 짐론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력들이나 이런 표방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제가 엄청난 명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른을 위한 말처방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왜 명저냐면요. 저만의 명저입니다. 저는 한 권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가장 뛰어난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제가 이게 인간관계와 대화에 대한 책인데 희한하게도 거짓말에 대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본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그 가상현실에 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이 책에 거짓말 파트를 적기도 했는데 거짓말은요 사실 가장 이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실 뭐 몇 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위험한 부분은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멈추기 쉽지 않거든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게 되고 하나의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이 켜켜이 쌓이게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이 닥터 민지킴님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의도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기저에 뭐 본인이 원하던 어떤 이제 인물을 원해서 막 그런 페르소나로 살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책을 팔고 악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첫 시작점 자체는 한두 가지의 거짓말로 빠르게 이익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믿었는데 이게 거짓이라니 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짓말쟁이의 심리에 대해서는 뭐 더 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적이지 않은 수준의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사실 구제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뭐 이 사람에게 책임을 갑자기 뭐 물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말 믿음을 주셨던 심지어 책도 막 사보고 응원까지 하셨던 이런 스트레이트 친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멍청했다. 내가 바보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속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너무도 호감이 가는 이력들이나 이미지들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 저를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제가 글을 보다가도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정말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 아니면 굉장히 좀 우대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쓰신 글이면 괜히 조금 더 근사해 보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좋은 좀 평가를 하고 댓글을 달면 좀 으쓱해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사람의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그런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저희가 삶의 흔적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력이 또 그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력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마주해서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을 느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또 차포떼고 한다고 하잖아요. 차포떼고 한번 보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쓴 글이 훌륭한지 아닌지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일을 겪어도 저는 인간 환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건 정말 단순한 이런 어떤 책을 사거나 이런 상담을 받았던 그런 사기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레드 탐정님들처럼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야, 저분들이 너무 저런 거에 시간을 뺏고 에너지를 뺏는 게 저분들한테는 좋은 일일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런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사기꾼들이 저런 분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움츠러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는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문가들이나 진짜 진솔한 분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 입으셨던 분들 스스로에게 너무 그런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가 그건 사회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일이죠. 단순히 그냥 우대되는 어떤 직업이나 학력을 토대로 사람을 믿는 행동들을 그만해야겠죠. 그게 이제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용해 먹는 부분이니까. 온라인에서나 뭐 실제로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말들이 아닌 그 사람에게서 진짜 느껴지는 것들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속을 수 있거든요.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속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속인 놈들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 많거든요. 계속해서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저희 나아가자고요.